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이 결과물과 이 과정들을 비하를 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타입들이 딱 여기에 속하는데, 이건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요. 이런 타입들은. 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학생 때는 친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같이 함께 밥 뭐 밥도 먹고 먹고, 함께 공부도 하고, 뭐 함께 사우나도 같이 학원도 가고, 가고 놀러 다니고 막. 친구의 문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엄마 합니다. 다 했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별거 아닌 학생일 수는 있어도. 자,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친구가 있는 게 낫고 적응을 좀 잘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닐까,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도요, 이 친구들과 진짜 내 친구가 맞을까? 이렇게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10대 때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20대, 30대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사회화 과정을 겪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친구들. 물론 어른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10대 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까이 하니까 이 아이가 정말 좀 그가 성격 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런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유형을 한번 제가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너무 자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뭐 이건 인간관계 이야기보다는 돈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돈을 빌리는 거는 그래요. 빌릴 수는 있어요. 빌릴 수는 있는데 너무 자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딱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주 빌리는 것도 빌리는 거지만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본인 돈 쓰기 좀 아까운 경우가 있다든지, 당장 먹을 거 마실 걸 참지 못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딱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돈은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건데 나중에 빌려준 거를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손해고요. 내가 받을 돈인데 내가 이야기를 해요. 돈 돌려줘. 그러면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의 용돈을 걱정을 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결과물이나 노력을 굉장히 비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타크레터 7화에 보면요. 제가 이제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좀 노력도 좀 해보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봐라.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이 결과물과 이 과정들을 비하를 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 이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칭찬받고 싶고 좀 노력을 더 할 수 있게끔 뭔가 힘주는 친구가 정말 필요한데, 힘을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도 공부지만은 사회생활 할 때도 정말 안 좋은 유형이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고3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붙어도 비아냥될 거고요.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똑같이 비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은 저는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친해지는 친구들이에요. 필요할 때만 친해지는 그런 친구들이죠. 물론 이거는 아직 10대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는 어른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때 이해해주면서 바라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같은 10대끼리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왜 한쪽은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고 어떤 한쪽은 그 애를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가불관계처럼 되어 있잖아요. 뭐 카톡 일 안 사라지는 타입들,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DM을 보냈는데 스토리는 올리고 있는데 내 DM에는 답장을 안 하는 거, 뭐 그런 타입들이 좀 여기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애써가면서 그런 친구랑 만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별로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별로예요. 네 번째입니다. 부탁이라는 말을 하면서 부담을 떠넘겨주는 타입이에요. 부탁이면 말 그대로 정 급하고 힘들 때, 필요할 때 뭔가 타인의 감정과 시간, 정성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입으로는 부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부탁을 할게. 부탁이야. 굉장히 좋은 말로 부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탁이 아니라 그거는 착취를 하는 거죠. 부탁을 너무 많이 오케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스맨들이 딱 그렇잖아요. 부탁해주면 해줄게, 해줄게 이런 타입들인데, 저는 좀 그거는 냉철하게
아니라고 쳐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탁이라는 말은 하면서 본인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마움을 모르는 타입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신세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는 그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는 타입들이 있어요. 물론 누군가 은혜를 베풀거나 고마움을 줬을 때 아유 그럼 내가 수그려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 되고 보답하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남이 좀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거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다가 친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야, 좀 고마워해라. 왜 고맙다는 말이 한 번이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나를 굉장히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는 친구도 저는 좀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움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여유롭고 풍요로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여유로운 거죠. 여섯 번째는요. 아까 고마움처럼 미안함을 모르는 타입이에요.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타입들이거든요. 지각을 해도 내 잘못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숙제를 못 해도 까먹었어. 그리고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또 까먹었어. 까먹어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 까먹었는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타입들이 딱 여기에 속하는데, 이건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요. 이런 타입들은.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로 좀 고민을 했다. 상대방이 나한테 좀 미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갖다가 자꾸 미안하다고 억지로 미안해하거나 되게 쪼잔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뭔가 비아냥거린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진짜 어른인 건데 그거를 모르는 10대라서 아마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친구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하는 친구들, 투덜거리는 친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불평 할 수 있죠. 하되 그런 뭐 비판이나 불평은 하되 본인 할 거라든지 본인 노력은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해야 되죠. 근데 뭘 하려고 하면 불만, 뭐만 하면 비꼬려고 하고 뭐만 하면 투덜대고 이런 타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부터 막 찾고 부정적인 것부터 눈에 들어오는 타입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 전에 초치는 타입들이 딱 여기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3 졸업하면 뭐 하실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 친구랑 배낭여행도 한번 가보고 이제 대학생 되시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MT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뭔가 계획을 짜거나 같이 뭔가 놀 때 같은 모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초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코 사회에서 환영 못 받아요. 그리고 불평이랑 불만은 전염병이에요. 누군가 한 명 불평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다 불평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저는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누가 있냐면 예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예의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눈치 보고 살아라, 뭐 기죽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뭐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할 거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본인 먹고 싶은 떡만 막 먹고 본인 먹고 싶은 오뎅만 막 먹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자라고 감자튀김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시켰는데 그걸 이기적으로 막 본인이 먹든지 뭐 그런 타입들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나에게 예의 없이 구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의 없이 굴 때마다 장난이었다, 쪼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이건 아닙니다. 예의 없는 거는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는 팩트만 말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없는 말 못한다고 하는 타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너무 배려심 없는 아이들이 딱 이래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사실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사실만 말한다. 나는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의 단점 이야기하고 남을 지적질하는 학생들이 딱 여기에 속하거든요.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만 말하는 뭐 쿨병 걸린 그런 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예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니까 뭐 팩트 폭격기다 이러면서 막 띄워주기도 했는데 뭐 솔직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막 띄워줬었는데
저는 그건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붕 띄우라 그건 아니지만은 듣는 상대방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 나오진 않아요. 나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너무 냉정한 거. 10대들한테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타입들이 딱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팩트만 말하는 사람은요, 본인한테도 굉장히 냉철해요. 그래서 타인이 나한테서 나를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합니다, 금방.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실만 보는 애인데 약간 내로남불 같은 그런 친구들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감정 절제가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뭐 욱하거나 뭐 이런 타입들인데, 뭐 욱한 것도 욱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좀 그러냐면 본인 감정을 타인에게 소비를 해요. 감정 쓰레기통으로처럼 만들어버려요, 친구를.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막 굉장히 해코지를 한다든지, 기분이 좋을 때는 당연히 뭐든 다 좋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타입들이 저는 좀 친구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절제가 좀 잘 안 되거나 감정 컨트롤 힘들어하는 학생이 만약에 나한테 피해까지 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면 살짝만 이게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아마 여기에 속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대 때는 여러분 당연히 배워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기분 나빠하거나 혹시나 친구를 당장 멀리하거나 그것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10대 때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는 시기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얻어야 되고, 다만 지금 여러분 10대 때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입시죠. 입시에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그때마다 주변의 어른들과 주변에 있는 뭐 선생님도 좋고요.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